안녕하세요. 신사임당의 그림 이야기 박수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신사임당 초충도에 관련된 논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논문은 고현희님의 신사임당 초충도 18세기 회화문화의 한 양상입니다. 오늘날 전칭 사임당 초충도로 불리는 그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작품으로 판단하는 그림은 동아대 박물관 소장 자수 8폭 병풍과 오죽헌 시림 박물관 소장 초충 8폭, 그리고 간송미술관 소장의 초충 8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초충 8폭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사임당 진작이라는 뚜렷한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의 회화사적 위상과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칭 사임당 초충도를 동아대 박물관 소장 자수본, 오죽헌 시림박물관 소장본,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문헌 기록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신사임당 초충도를 회화사의 측면에서 논하기 위해서는 18세기 초 그녀의 진작으로 등장하여 공인된 정필동본에서 이야기를 출발해야 합니다. 정필동본은 18세기에 이미 오래된 그림으로, 즉 한 폭이 누락되고 낡은 상태로 강릉에서 유전되던 그림입니다. 또한 신사임당의 그림 솜씨가 널리 인정되고 있었던 만큼 일정한 수준을 갖춘 그림이었습니다. 18세기 학자들과 국왕이 모두 신사임당의 진작으로 인정한 사실이지만 꽃과 오이가 가지가지 정묘하고 곤충과 나비가 더욱 좋아 신품이며 의태가 생동하여 붓으로 그린 것 같지 않으니 벌레, 나비, 꽃, 열매 등이 형상을 꼭 닮았을 뿐 아니라 빼어나고 총명한 기운이 산뜻하여 살아있는 듯하여 속된 화사가 붓을 핥고 먹을 빨아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로다 는 당시의 평가가 헛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필동본과 이를 첨모한 궁정모사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양식 문제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정필동본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신정화의 시가 남아있어서 시의 내용에 근접한 화면을 추적하여 볼 수 있습니다. 추적의 결과 동아대수본의 이미지 속에 정필동본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필동본의 첫 화면 오이와 개구리가 동아대수본의 오이와 개구리로 남은 경우는 좋은 예입니다. (18세기에) 문인들이 보았다는 송담성원본 8폭에 대하여는
상세한 묘사 기록이 없고 그나마 18세 초에 안치되었던 작품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송담서원에는 오죽헌 시각본을 모사한 팔폭 병풍이 실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송담서원은 1660년 현종에게 편액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18세기와 19세기에 두 차례 화재가 났고 고종 때에는 서원철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늘날의 송담서원은 20세기에 축조된 것입니다. 18세기의 송담서원본이 이미 사임당 집안에 내려오던 후손의 필적일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후 서원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거듭 모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오죽헌 시각본은 적어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 다시 제작된 모사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죽헌 시각본의 기본 이미지와 팔폭 구성의 초충 주제는 18세기에 널리 모사되던 사임당 초충도 팔폭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간송본과의 유사성이 그 증거입니다. 추규 화면은 오죽헌 시각본이 크게 잘못 그려져 배축꽃이 되었고 봉선 화면은 간송본이 크게 잘못 그려 구슬 모양의 꽃이 되었으니 이런 차이는 이 두 본과 유사한 다른 본들이 여러 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죽헌 시각본은 18세기 말 이전으로 올려보기 어렵습니다. 가지 화면에 표현된 가지의 3단색 처리는 동화대 수본과 유사한데 이는 자수본 혹은 수본 도안이 회화로 옮겨진 결과입니다. 18세기 초 정필동본은 가지 화면이 없는 칠폭이었고 송담서원본은 가지 화면이 포함된 팔폭이었습니다. 두 본의 양식적 차이는 오늘날 동화대수병의 오이 화면과 오죽헌 시각본의 오이 화면이 보여주는 차이의 정도였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들은 양식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신사임당이 그렸음직한 16세기 초충도의 내용과 양식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그림은 국립박물관 소장 초충도의 오이 그림 부분입니다. 현존하는 국립박물관의 초충도, 이른바 신경구입본으로 전하는 국박본에서 오이 장면을 들어 동화대수병이나
오죽헌 시박본과 비교하면 그 화풍과 양식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18세기 당시의 정필동본과 신경구입본의 차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박물관의 초충도는 신경이 구입한 18세기의 신경구입본 그대로이며 근대기 새로 표고된 상태로 현재 국립박물관에 전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8세기 초 신경구입본은 신경이 구매한 물건이며 신경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당시 이 그림에 추가적 글을 붙여준 일이 없습니다. 매우 도안화된 화면으로 당시 이름난 정필동본이나 송잠서원본과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구입한 신경의 글에서 신사임당의 진작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은 구차한 어조가 느껴집니다. 국박본은 양식사적으로 17세기 후반쯤 조선에서 제작된 초충도로 회화작품이라기보다는 대칭의 구도로 도안화된 수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가지 화면의 가지 하나가 흰색으로 남아있는 점은 회화로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그림 여기저기에 녹색이나 먹색이 덧칠해진 부분을 보면 이 그림이 18세기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모사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는 광이안, 이안, 이징 등에 의해 화촉, 초축, 과실 그림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정필동본의 내용은 16세기에 제작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한편 신경구입본은 초충도에 도안화된 후대 양상이며 18세기에는 유사한 양식의 초충도들이 유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전하는 양귀비와 화훼도의 엽기와 나팔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동화대수병의 가지는 국박본의 가지와 화면 구성에서 유사하며 원추리에 매미가 붙은 장면도 그러합니다. 동화대수병은 정필동본의 모사본을 밑그림으로 하면서도 당시에 유통되던 수본도합을 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동화대수본은 자수작품이기에 당시에 자수본도안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죽헌 시박본과 간송본은 16세기의 초충 내용과 양식을 일정량 보유하고 있는 18세기 후반의 모사본들이며 국박본은 18세기에 매매되던 신경구입본으로 17세기 즈음에 도안화된 초충도 양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동화대수병은 18세기 후반쯤 제작된 자수병인데 사라진 정필동본의 밑그림과
당시 유전하던 자수도안을 조합하여 제작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의할 점은 오죽헌 시박본, 간송본, 도화대수병이 모두 거듭 모사된 결과의 모사본들로 이들이 16세기의 조형 이미지를 어느 정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18세기에 인지되고 의미화된 신사임당 초충도로 정착된 이미지들이라는 점입니다. 신경구입본은 신사임당 명성의 부상에 힘입어 이름을 얻은 것이며 사실상 신사임당의 유적과 가장 관련이 적은 그림일 수 있지만 18세기 사임당 전층작 제작에 일정한 기여를 하면서 18세기 초충도 회화사로 편입된 그림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들은 모두 18세기 회화문화 속에서 그 위상과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송대에서 초층 8폭이나 10폭으로 곤충과 화초가 널리 그려질 때 이들 곤충 그림의 의미는 인간과 사회를 풍자하고 비유하려는 심각한 내용이었습니다. 원말명초가 되면서 초충도는 화면의 장식화와 도식화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으로 명대에 초충도가 유입되었고 조선전기 문인들은 이암이나 이징 등이 그린 초충도를 기록하고 칭송하였는데 각 화초나 곤충이 지닌 전통의 상징으로 내용을 읊었을 뿐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측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의 산수화에 재화시를 쓴 소세양도 초층 화매도류의 그림을 보고 재화시를 남겼으나 철학적 사유를 담지 않았고 화가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16, 17세기의 초충이라는 회화 장르는 그 자체로 정신적 경지가 담보된 비중 있는 회화 작품으로는 인지되지 않았고 주요한 회화 장르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세기의 신사임당이 회화든 자수도안이든 초충도를 그렸다 하더라도 그 시절 남성 학자들이 의미를 두어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7세기 이후로 신사임당 그림은 아들 이이의 학문적 성과에 힘입어 칭송되었으며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포도 그림에 붙인 시가 추초 근접의 그림에 오르면서 신사임당 초충도가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세기에 부상한 사임당 초충도는 성리학자인 율곡선생 모친이 그린 초충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송시열의 글을 보면 초목을 만물의 생이의 근본으로 보고 그 의미를 말하는 부분이 종종 있는데 다음 구절은 그가 정리한 성리학적 초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무릇 유자의 도는 천지로 부모를 삼는 것이라 무릇 평생에 천지에 간 것이라면 곤충 초목까지 나와 더불어 모두 나의 사랑하는 것 속에 둘지라. 성리학자들이 만물을 살펴 우주의 이치를 밝히는데 초층은 만물 중 미물이며 미물의 말단입니다.
율곡의 모친이 초충을 그린 것은 성리학의 사유체제 속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7세기 문헌기록에서 송시열이 산수화를 부정하고 초충 화외류를 축혀세운 이유에 대하여 기존의 연구는 산수와 초충의 대결 구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 송시열이 부정한 것은 산수가 아니라 그림 속 불가의 요소였습니다. 성리학자인 송시열이 산수를 부정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스님이 그려진 산수화를 율곡 모친의 그림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까닭이었습니다. 반면 초충 화목의 주제는 성리학의 사유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부각시킬 만한 주제였습니다. 18세기 신사임당 초충도에 대한 의미부여와 존중은 18세기 회화사에서 초충도의 풍성한 제작과 감상을 견인하였고, 나아가 18세기 백자의 문양에 유례없는 초충문 시문을 이끌었습니다. 산수화가 정선이 남긴 초충도를 그림은 신사임당 초충도의 의미와 인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선의 오이와 개구리는 동화대수본 외에 여타 신사임당 전층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필동본의 처질폭, 오이넝쿨 2개 뻗고 그 아래 두꺼비가 오르르 하네를 그리고 있고, 정선의 엽기와 두꺼비에는 정필동본의 제7폭, 붉은 엽기 이리저리 꽃은 무겁고 가지는 가늘어 하늘하늘 수그러져가 그려져 있는 양 엽기가 휘어져 내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궁중에서 모사될 때 정필동본은 김주신의 소유였고, 모사 후 김주신에게 돌려졌으며, 김주신은 늙음아까지 김창엽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정선이 노론학자들의 요구 속에서 신사임당 초충도의 화풍을 정성스럽게 제작하여 제공하였던 상황은 그 추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18세기 문헌기록에서 정선의 초충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선이 그린 초충도의 존재 의미는 율곡의 어머니의 초충 주제에 있었기 때문에 정선이란 화가작품임을 내세워 글을 쓸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정선이 남긴 초충도들은 율곡 모친의 초충 주제와 선호와 의미 속에서 기능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정선이 남긴 초충도들은 율곡 모친의 초충 주제 선호와 의미 속에서 기능한 그림들이었습니다. 문헌으로 보자면 18세기 정선은 초충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문헌기록 정리에서 16세기 신사임당이 초충을 그리지 않았던 점을 이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문헌 기록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문화현상의 의미에 대하여는 보다 정확한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신사임당 초충도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문화현상은 이 점을 고려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16세기에는 거론된 바 없는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18세기의 학자들의 관심 속에서 대거 기록되었습니다. 18세기의 기록 세계 속에서 신사임당의 작품이 세상에 소개되었고, 신사임당의 작품이 아닌 것이 신사임당 작품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신사임당작이 모사되어 또 다른 신사임당 작품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기록 속 현상은 사실의 일부이지만 이 현상들이 합해져서 18세기 신사임당 초충도라는 회화문화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8세기 신사임당 초충도는 성리학자 율곡선생 모친의 정신과 기운으로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림 속 초충의 의미는 만물을 살피는 인자한 마음이자 세상을 염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여성의 마음이며, 대학자 율곡을 태생시킨 정신과 기운의 응집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부여 속에서 관심 밖에 머물었던 16세기의 초충도 양식이 18세기에 부활되고 유행되었습니다. 신사임당 초충도라는 주제의 의미와 초충도의 활성화는 18세기 동아시아 회화사에서 조선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났던 문화현상이었습니다. 송시열을 중심으로 했던 성리학파 학자들이 합심을 해서 진행시킨 이 문화현상은 정선으로 하여금 신사임당 양식의 초충도를 그리게 하였고, 또한 도자기에도 초충 문양이 다양하게 심은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18세기에 펼쳐진 초충 이미지의 세계는 조선시대 성리학사 막장에서 학문적 의미가 지나치게 각별한 방법으로 부여된 것입니다. 한국 회화사에서 신사임당 초충도는 18세기 문화사 및 지성사의 이해 속에서 그 위상과 의미를 차지하는 그림 문화이고, 그 회화 양식은 고전 양식이 조합된 18세기 양식입니다. 따라서 신사임당 초충도 및 전칭 사임당 초충도들은 조선시대 18세기 회화 문화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초충도 관련 논문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이 두 논문은 모두 2013년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는 이 시기에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가진 회화사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방증하는 증거로 보입니다. 두 논문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제는 신사임당 초충도 전층작들에 대한 회화사의 좌표 설정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기보다 연구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여 논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근본적인 회화사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면밀한 해석과 추적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과 문제의식을 갖고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보면 여러분의 감상이 단순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현모양처였던 규방의 여인이 그린 단아한 초충도의 매력 정도의 평가에만 머물지 않고 더욱 흥미진진하고 풍성한
감상과 연구로 확대될 수 있음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